지금 빵업비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저희가 2월에 이 화요일부터 그 31번 확진자 때문에 막 확산되는 게 이제 그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비상 체계를 한 20일부터 이렇게 쫙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대부분이 80% 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많이들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맞아, 여기 동대구역 앞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그러니까. 진짜 대구 사람들은 외출 많이 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늘 18명이 대구에서만 확진 42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158명의 환자가 2,500명이 2,500명이 넘습니다. 3,700여 명으로 6,411명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대남병원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 후에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남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인근 지역에서 한번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때 공포가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됐을 때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들도 있었고, 지진 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데 장애인분들 다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멘붕들이 한번 왔던 적이 있었고,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역에서 누적이 되어 왔었고,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감염력이 워낙 높다라고 하니까 감염이 장애인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이 답 없는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되게 많은 고심들을 했었죠.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분이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거나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매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일단 우왕좌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3일 날 자가격리가 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가사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집안에서는 기어다니기 때문에 무릎이랑 발이랑 너무 아픕니다. 만약 제가 양성 판정이 된다면 활동지원 없이 자가격리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지원 인력이 없었고요. 긴급하게 자가격리자에게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직구도 상 저 포함해서 2명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2m 뭐 거리를 쭉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침대에서 주방까지가 2m거든요. 씻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려면 솔직히 이제 30cm 거리가 더 가깝게 되거든요.
저 때문인데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오는 그리고 구청에서 오는 물품들 중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과 미리 준비해도 물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셔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네요. 2월 23일쯤에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사 확진이 되면서 사람센터가 이제 거의 장애인 한 13명 정도가 자가격리가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계속 사람센터 터지고 나서는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본 거죠.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리고 회의 때 이제 매일 긴급 회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26일에 저희 입주자분이 발열이 있었고 열이 있다고 하니까 병원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머물면서 며칠 경과를 봐라. 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빨리 검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계속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체 채취하러 보건소에서 왔어요. 주택으로. 그래서 검사를 그날 받을 수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열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혹시나 모르니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분도 대면하지 않고 2명의 자립주택 담당자가 방호복을 입고 야간 지원을 계속 했어요. 거실에서 계속 머물면서 입주자분이 뭔가 필요할 때 이제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조금 했었거든요. 28일에 밤 10시 반에 확진 문자가 왔고 긴급회의를 밤 11시 긴급회의하고 대구시랑 새벽 한 1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원이 아예 안 된다. 밀려 있어서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방호복 입고 너희들이 들어가라. 이게 최선이다. 이런 것들. 네, 이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혼자 있고 이런데 어떡하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세심하게 조금 뭐 방호복은 어떻게 착용해야 되고 어떻게 폐기해야 되고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그냥 감행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었고, 한 팀은 그렇게 이제 동거하시는 분의 짐을 싸서 이제 임시 거주지로 이동을 했고, 태연님도 혼자서 자가격리 14일을 그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활 지원이 필요했고, 근데 저희 이제 상근자가 그렇게 또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그렇게 생활 지원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팀은 이제 그 집에 머무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무르려면 누군가는 또 지원이 필요하고, 그 주택의 담당자가 어쨌든 마음을 내서 본인이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하루 동안 그렇게 확진자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8인실 그 병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없이 혼자 이제 가방 싸서 그렇게 119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의사랑 통화가 됐는데 이미 이미 폐렴 증상이 진행됐고, 지금 상태가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연락받은 거? 거기 어머님 가시는 센터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했는 거는 오늘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자가 격리자가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소통을 받았어요? 해야 한다고. 저희 장애인 활동가이신데 이용하시는 그 노인분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조금 진행되고 있어서 혼자 지내시기 좀 어려우시니까 네네네. 저희 활동가분이 그렇게 같이 어머니 집에서 지금은 생활하고 있고, 근데 평상시에도 오늘까지 어쨌든 어머님은 이용을 치매 하셨고 증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럼 어머니 지원에 집으로 많은 모셔다 어려움이 드린다는 있다라고 거고. 이렇게 간간히 연락을 그러면 이 받았었던 게 센터는 있어. 언제까지 그러면 폐쇄를 한다는 건데요? 한 20여일 문을 닫을 것이고, 어쨌든 본인도 중증 장애인이고 그 어머님을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자기가 모셔 자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모시고 이제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경숙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경숙쌤도 어쨌든 중증장애인 당사자이시고 또 경숙쌤 활동 지원사도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적인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며칠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 조금 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결과 다행히 두 분 다 음성으로, 경숙쌤이랑 경숙쌤 어머니 두 분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에 이제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그 생활 지원 인력 이제 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왔습니다. 네. 활동 되시는. 어머니가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분이요. 정료가 아주 방법 많은데 이게 기계가 있어요. 치매에다가 약간 인지장애 있는 치매. 8년.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5년 가까이 돼가. 그러면 어머님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들어오신 거구나. 영 불안해가. 그 전날 와보면 냄새 다 태워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 혈당이 막 너무 떠올라가가 막 엉겁지에 몇 번이나 들려가고 극하니까 템 나를 좀 양치 양치 이 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양치 안 하셔도 되겠네. 집에서 말도 많아. 정구청도 전화해보고 정부 보건처도 전화해보고 애당 상황이 안 된다고 그냥 혼자 있으래요. 엄마 온다. 내가 빠져버리면 진짜 아까 엄마 누워있는 상태 그 상태 그래도 그냥 혼자 있으라는 그말 새끼도 되네. 대책이 잘하는데 대책이 없었어. 그랬어요.
뭐 어떻게 능력 없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절대 둘 수 없는, 이게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적어도 생활치료센터, 입원 요 두 가지 체계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제도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죠. 예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뜨겁지만 끄는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그 장판에 몸을 뒤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세심하게 좀 진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는 그 일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요새 좀 들었어요.